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도 심화되고 있고 경매도 늘어나고 있고 하락폭도 가속화되고 있고 부동산 PF도 터지고 있죠. 태형건설만 특이 상황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 진짜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파급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전세가가 빠르게 안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자 부담은 훨씬 커졌어요. 원래 이렇게 이자 부담이 커지면은 이렇게 이자 부담 해가면서 비싼 전세 안 살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데, 문제는 전세 보증보험 때문에 안심하고 여월세 이런 것들 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핵심은 지금 허그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나왔죠?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가 통합 4.3조 원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1년 새 3.7배 늘었는데 지금 세입자 19,350명이 지금 제때 돌려받지 못했고 이게 4조 3,347억 원이다. 이게 5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대위 변제액이 61배 폭증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법정 자본금을 5조에서 10조로 늘리고 자기 자본 보증 한도는 70배에서 90배까지 확대를 했다. 이런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데요. 허그 재무 상황을 보니까 추정치지만 손실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한 6천억 정도 손실이 차이가 나는데 단기순이익 말고 예상치로 작년 대위변제액을 4조 8천억 정도로 잡았던 지표로 봤을 때 재무 상황이 어떻게 돼요? 허그 재무가 6조 4,362억 원에서 1조 746억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법정 자본금 5조라고 그랬죠. 5조보다 많이 갖고 있었는데 10조로 늘리면 뭐예요? 허그가 돈이 없는데. 그렇죠? 한 4조 넘게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손실폭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올해가 작년보다 대위 변제액이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올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저 1조 자금 바닥나는 거 올해 하반기는커녕 올해 상반기 넘기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진짜 피해자가 되는 거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신 분들은 대위 변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도 정부에서 허그를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소리 했어요? 그때는 원희룡 장관이었죠? 원희룡 장관이 무슨 소리 했어요? 전세사기는 대출 내줘서 대충 지원하겠다. 부동산 PF는 펀드를 조성해서 막 지원을 하지만 취약계층인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문제 생길까봐 펀드를 조성해서 막 100조씩 지원을 해주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출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겠다. 이딴 정책 냈었죠. 어디가 취약계층인지도 모르죠, 지금. 진짜 취약계층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고 많은 수익을 내놓고서 지금 태형건설 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태형건설에서 수익을 안 낼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여태까지. 그렇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분양가가 그렇게 폭등하던 시기에 인플레이션은 높지도 않았고 그 시기에 엄청나게 벌어놓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내놓는 거 보면은 알짜만 빼놓고 태형건설은 버리고 나머지를 살리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취약계층이라고 보호해주고 막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세사기 대책도 개판으로 나왔어요. 서민들은 보호하는 정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뭐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대출을 해준다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힘들죠. 그걸 받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근데 저리로 대출해서 그거 갚고 문제는 생겼지만 너네들은 계속 대출이자 내라. 혹은 아니면은 야 이거 자꾸 문제 터지게 만들지 마. 너네가 이 집 매수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따지면요. 일진한테 엄청 처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일렀더니 일진 불러와가지고 야 사과해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원희룡 장관이 국가가 선보증금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터지면 어떻게 돼요? 1순위로 가장 먼저 피해받는 분들은 전세 세입자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고 그 다음으로 피해가 돌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그 다음으로 피해가 돌아오는 곳이 허그다 바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보증보험이 가입이 된 사람들은 허그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했는데 대위 변제액이 작년에 너무 많이 커져버렸죠. 그러면 허그 부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때 저희 무슨 이야기 했어요? 예를 들어 어차피 1억짜리 집이 1억 전세를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정부에서 매입을 하면은 정부가 무갭 투자하는 셈이죠. 정부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1억 주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라고 해도 1억 받을 수 있다. 왜? 정부가 망하진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그때 분명히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방법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출을 내주고 있다. 저런 식으로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라고 구상을 할 수 없거나 너무나도 불확실해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보증금까지 지급하면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다. 분명히 원희룡 장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만 그냥 책임을 다 떠넘긴 거죠.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허구까지 피해가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부랴부랴 말 바꾼 게 뭐예요? 그 이야기로 매입 임대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때 이야기한 대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피해자에게 매입 임대 주택으로 내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국가한테 돈 받아서 나가고 그러면 국가가 보증을 해주니까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편하고. 근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허구까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고육지책으로 쓴 거고 이것도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 떠넘기는 거예요? LH에. 그러니까 허구 터지지 않게 LH랑 부담을 분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 저렇죠. 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안 해줄 것처럼 대출 지원으로 끝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서 갑자기 매입임대 주택을 추진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해주는 이유 무엇 때문이다? 허그가 터질까 봐. 지금 허그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인해서 대위 변제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건설사 살리려고 9.16 대책으로 허그한테 정부에서 요구한 게 뭐였어요? 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에서 15조로 늘려라. 근데 허그가 돈이 없어요. 이걸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증도 되지 않는 거를 다 허그한테 너네가 보증해줘라 떠넘기고 있는데 허그가 여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은행에서 빌려주는데 지금 PF 터지는 거예요. PF 어마어마하게 터지게 생겼죠? 그게 터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입주가 막힌다든가 지연이 되죠. 그러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 은행이 우려가 되니까 돈을 안 빌려주고 혹은 한도를 축소해서 빌려주죠. 그러니까 집값이 무너지고 그러면 건설사들도 더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허그가 이거 떠안 라고 해준 게 중도금 대출 책임 비율도 보증 책임 비율도 허그가 100% 지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떠넘긴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10조에서 15조로 PF 대출 보증 규모를 허그가 돈이 있어서 늘렸을까요? 아까도 보시면 작년으로 거의 1조 정도밖에 안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많이 남아봐야 할 2조는 안 되죠. 그래서 허그 PF 보증한 거 보니까 엄청나게 늘리긴 했지만 그래 봐야 3조 수준이다. 15조까지 늘리기는 개뿔, 그 전에 10조도 대부분 안 채우고 한 30% 수준밖에 안 채운 거다. 그 전에 10조로 계산하면 15조로 늘린 수준으로 계산하면 20%밖에 안 채운 거고. 허그가 돈이 없으니까 저런 거예요. 전년 대비로 82%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3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19곳밖에 안 해주고 있는 수준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저렇게 손실이 커져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손실이 커지면은 웬만한 회사 같으면요 더 진행 안 합니다. 근데 허그는 공기업이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저거 얼마나 버틸 거예요. 세금 퍼주면서 버티게 만들 수는 있는데 세금 퍼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정리해보면 어때요? 허그 자기 자본 같은 경우 지금 6조 4362억에서 1조 746억 이거 추정치이고 물론 그 손실이 4조 3천억으로 저때 예상한 4조 8천억 때보다는 좀 적으니까 그래서 한 6천억 정도 더 한다고 하더라도 1조 6,746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위 변제금은 엄청나게 늘었죠. 4배 넘어갔죠. 근데 문제는 작년에 4조 3,347억인데 올해는 어떨 거냐. 올해 이거보다 적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혹은 요 수준까지 떨어지더라도 허그가 감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보증 배수만 늘려놓은 거예요. 60배에서 90배로. 아까 70배에서 90배라고 그랬는데 8월에 한번 70배로 늘린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연말에 한번 또 90배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은 1.5배로 더 해준다. 그러면 이 자기 자본 대비로 보증 배수 60배일 때랑
허그가 보증해줄 수 있는 자기 자본이 줄어서 90배로 늘렸을 때 보증해줄 수 있는 양은요. 보증 가능액은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근 4분의 1 토막 나죠. 그러면 허그가 올해 보증을 얼마나 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렇게 대위 변제액이 터지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자산도 마이너스로 가는데 터지든 아니면 안 터지더라도 대위 변제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저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세스로 얻은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정적자 작년 11월까지 65조 원입니다. 물론 12월에 수입이 더 많아서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작년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단 소리예요. 올해는 얼마로 예상돼요? 92조로 예상된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전년에는 재정적자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는 마통을 쓸 수도 있었고 또 외평기금 끌어다 쓸 수 있었고 외평기금도 20조나 끌어다 썼죠. 근데 올해는 어떡할 거예요? 하느니 지금 마통 경고했죠. 마통 안 내주겠다. 외평기금 달러 팔아가지고 외평기금 마련해서 쓰면은 이거는 외환위기를 한 번 더 맞자는 소리죠. 근데 저렇게 적자가 커져가는 데서 허그도 지원해줘야 돼. 부동산 PF도 지원을 해줘야 돼. 또 LH도 문제 터지면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적자 더 커질 테고 그러면 국채 발행 더 늘어날 테고 국채 발행 더 많이 늘어나면은 아무리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되고 그래서 국채 금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요 막상 진짜 금리 인하하면 외국인 수요들은 다 미국 국채로 넘어갈 테고 근데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국채 발행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고령화로 흘러가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옆 나라 일본이죠. 근데 일본은 뭐 국채 발행을 진짜로 막 미친 듯이 많이 했죠. 2위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정도로 미친 듯이 많이 했죠. 근데 거기는 첫 번째는 기축통화가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한은에서 해줄까요? 한은에서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 줄이라고 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마통까지도 끊어버렸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부가 하는 이야기대로 디레버리징이 진행이 되든 아니면은 그거 안 돼가지고 국채 발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금리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든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 안 해줘가지고 허구 파산하게 되면요 PF 중도금 그 다음에 전세 시장 다 난리 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난리가 날 겁니다. 보증이 안 되고 내가 보험 가입해가지고 암 걸려서 암보험비 받으러 갔더니 보험사가 망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위험 상황인 거다. 특히 허그가 그래도 계속 버텨줄 여력이 되면 모를까 작년에 손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요. 올해가 작년보다 한 반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상반기 못 넘겨요. 허그 자본으로는.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억지로 괜찮은 척 만들어서 작년에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 대가는 지금 어마어마하다. 그게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다. 부동산 PF부터 경매 늘어나는 거 이런 거에서 지금 공기업인 허그까지 번지고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